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재미난 컨텐츠 영상을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재개발 월드컵을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용산 지역, 핵심 지역 재개발 예정지, 그리고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핵심 지역을 토대로 해서 월드컵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 PD님이 정말 핵심 지역 위주로 지역을 선정했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드컵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있겠죠. 제 선정 기준은 이겁니다. 바로 소액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개발 호재가 주변에 있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 이것을 선정 기준으로 삼고 지역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이제 지역은 용산이죠. 현 시점에서 투자 진입하기 가장 좋은 지역 월드컵 총 12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두 개의 지역 중에 먼저 오른쪽 편을 한번 보게 되면은 딱 보니까 지금 후암동 지역일 것 같아요. 여기 서울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게 쭉 늘어선 게 이제 후암동 동축편,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구역별로 금액대까지 이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이제 나와 있네요. 아파트가 이제 몇 세대고 몇 년차 아파트, 신축급이다. 그리고 55평에 18억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매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른쪽을 또 보게 되면은 효창공원 압력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효창공원 압력에 역세권 시프트로 해서 현재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죠. 그 지역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용산 KCC 스위치엔 아파트 34평에 14억 5천만 원 7년차 이제 준 신축후 아파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지역 중에 재개발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가치가 어떤 지역이 더 좋을지, 정말 지가 상승이 어디가 좋을지, 그 다음에 개발 호재의 영향을 누가 더 많이 받을지, 그래서 미래 가치가 어떤 지역이 더 좋을지 한번 제가 평가해 보고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후암동 지역을 보게 되면은 후암동 같은 경우는 서울역하고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에는 또 이제 남산하고 밀접해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공원하고도 이제 붙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의 개발 호재의 영향을 이제 다 각각 따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역 아래에 바로 숙대죠. 숙대 입구역하고도 이제 3구역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다. 이쪽 지역의 경우는 기존까지는 계속 무산이 됐다가 요 근래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다시 묶이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이 이제 1구역, 그 다음에 2구역, 3구역 이쪽 지역에 이제 평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선 보시면은 이제 매매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구역 1구역 같은 경우는 매가가 6억 플러스 마이너스, 전세가 2억 7천에서 8천, 실투금액 3억 초반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구역의 경우는 매가가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전세는 2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2억 중반 이렇게 나와 있고요. 3구역의 경우는 6억 플러스 마이너스, 전세 2억 9천에서 3억, 실투 3억에서 3억 초반에 이렇게 실투자 금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1구역하고 지금 3구역의 경우는 신속통합으로 해서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는 지역이죠. 예정 지역인데 2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동의서를 걷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가도 한번 보게 되면은 1구역하고 3구역의 경우는 매가가 6억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2구역의 경우는 매가가 조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역시 뭐 동의서를 거둬야지만 매가가 상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구역의 경우는 동의서를 안 걷고 있기 때문에 매가가 낮다. 근데 전세가도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보면은 1구역의 경우는 서울역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3구역의 경우는 이제 숙대 입구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전세 금액도 조금 이게 높게 2억 후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구역의 경우는 2억 중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실투자 금액도 이제 틀리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죠. 개발 호재,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그 다음에 남산 고도 제한 완화, 그 다음에 민족공원의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가 굉장히 이제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가 지금 소형 이제 아파트긴 하지만 55평에 18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신축 아파트고요. 그래서 이쪽이 아파트로 변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 매가와 갭매우기가 됐을 때 적어도 30평대에는 15억 이상 이렇게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치가 더
더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서울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 주변 일대 매가가 크게 상승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가치가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일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옆에 효천공원 압력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은 매매가가 푸름 기준으로 해서 7억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매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전세가 2억 7천에서 8천 정도 나가고 있고, 실투 금액이 4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네요. 4억 이상 실투자 금액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높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이제 스위치한 아파트를 보면 34평에 14억 5천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후암동하고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를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비슷하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개발 호재죠. 효창공원 압력에 정말 뚜렷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국정부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도보권으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먼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업무단지의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오른쪽 편으로는 이제 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지만 공원으로 도보권으로 이용하기에도 역시 먼 지역이고요. 그래서 개발 호재가 뚜렷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개발 호재가 뚜렷한 서울역, 그 다음에 용산공원, 그 다음에 남산까지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지역, 후암동 지역이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치 상승분으로 봤을 때는 후암동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또 여기 효창공원 압력을 보게 되면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죠. 역세권 시프트 열람 공고를 했습니다. 22년도에 이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 참고하셔서 두 개의 투자 지역을 고려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지역? 바로 저는 후암동 지역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지역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오른쪽 지역을 보게 되면은 재건축 후암 1구역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서후암동을 가리키는 것 같죠, 그쵸? 네, 서후암동이 맞습니다. 지금 서후암동 지역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죠. 네, 이쪽 지역 지금 투자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의 경우는 건축허가 제한이 계속적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없는 지역입니다. 신축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바로 구축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 또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가는 또 높게 잡혀 있습니다. 매가가 8억에서 지금 9억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는 지금 2억이죠. 2억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평수가 조금 넓은 것 같은 경우는 3억 초반대까지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실투자 금액은 얼마다? 5억이죠. 5억 후반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선정 기준이 뭐였죠? 소액으로 투자해서 개발 호재에 영향받으면서 정말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선정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실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의 이제 주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충분한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소액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동후암동이죠. 동후암동이 이쪽에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5평이죠. 55평에 18억 2천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서후암동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 가격 자체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서울역이랑 가깝기 때문에 가격 자체, 매가 자체가 더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하셔서 매가 상승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조금 고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단점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쪽 지역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태원이네요. 지금 녹사평역이라든가 이태원역 바로 위쪽에 이제 지역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매가가 5억 8천 플러스 마이너스 전세가 3억
3억 플러스 마이너스 실투가 2억 이제 8천 플러스 마이너스 2억 후반대로 이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쭉 경리단길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경우는 지금 상가 비율이 조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태원역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태원역 위쪽이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고급 빌라 주택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분들이라든가 정계 인사분들, 돈 많은 분들이 이쪽에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평수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경우는 개발이 되기 힘든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추진할 수가 있는 지역이 신통기 이제 접수 탈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녹사평 쪽 위주로 이제 재개발의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 신통기 접수를 위해서 동의서를 현재 아직도 걷고 있고요. 이쪽 지역의 경우도 이제 재개발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역 다 굉장히 유망한 그런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지역 중에 골라야 된다. 두 지역 중에 골라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녹사평 쪽에 가까운 지역을 고를 것 같아요. 왜? 바로 이 조망이죠. 용산공원이죠. 용산공원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까운 지역이죠. 이쪽 가까운 지역이 최대 수혜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쪽으로 아파트가 형성이 됐을 때는 조합원분들 같은 경우는 100% 조망권이 가능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로만 봤을 때에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아파트로 형성이 됐을 때, 그리고 이쪽이 아파트로 형성이 됐을 때 조망권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 지역의 경우는 이쪽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서 조금 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투자 금액 자체도 지금 전세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자체가 2억 이제 후반대죠. 2억 8천에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고 2억대의 투자가 가능하다? 용산 지역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선정 기준이 뭐였다고 그랬죠?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가치가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개발 호재 주변, 이쪽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또 역도 가깝네요. 그렇죠? 역이랑도 가깝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쪽 서후암동보다는 이쪽 이태원 쪽이 조금 더 유명한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지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재개발 신통기획 이제 2차 서계동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계 이제 특별계획구역 뭐 이런 말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역하고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최대 수혜지가 이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서울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가장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죠. 대단지죠. 13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 바로 옆에 지금 신속통합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서계동 재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6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8년차 준신축급 아파트가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 아파트하고 갭 매우기가 되면서 이 정도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고 서울역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쪽 가장 가깝게 위치한 이제 서계동 이제 재개발 추진 지역이 정말 매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가를 보게 되면은 매가가 높네요. 7억에서 8억 정도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가 2억 7천 플러스 마이너스, 서울역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그렇게 높게 형성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실투자 금액이 4억 3천 플러스 마이너스, 실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쪽 지역이 이제 신속통합으로 이제 선정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매가가 상승이 되면서 전세가는 낮은데 매가가 높아. 그러니까 실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지역도 권리 산정 기준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죠. 신속통합으로 확정이 되면은 권리 산정 기준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바로 묶어버리죠.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쪽 지역의 경우는 지금 갭으로 지금 4억 3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갭으로 접근하기에는 힘든 지역입니다. 갭 투자 불가능하죠.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7억에서 8억 대출받고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자 부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가치 상승은 충분히 높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지역, 지금 모아타운 3차 원효로 4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효로 4가에 지금 모아타운으로 확정이 된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산호아파트가 나와 있는데 사업식 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34평에 21억 6천만 원,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바로
한강변이죠. 한강변 조망을 바로 다이렉트로 받을 수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효로 사가 자체도 이쪽이 재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국제무단지랑 가깝고 또 한강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가 형성이 굉장히 크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매매가가 6억 5천에서 7억 사이에 이제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가 2억 2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실투자 금액이 4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 원효로 사가가 주변에 역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역이 효창공원 압력이라고 가장 가까운 역이 있는데, 지금 도보권으로 봐도 15분에서 20분 좀 넘게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또 높게 들어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지역 중에 한 군데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은 좀 선호도가 조금 틀려질 것 같아요. 어떤 선호도? 바로 개발 호재가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서울역 개발 호재를 받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쪽 지역의 경우는 지금 국전무 단지, 그 다음에 한강변, 이런 호재를 갖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한 개의 개발 호재보다는 두 개의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한강변 조망, 그리고 국전무 단지의 업무 단지가 만들어지는 원효로 사가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실투자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4억 3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쪽은 4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실투자 금액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원효로 사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 보면은 3080 도심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효창공원 압력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공공 재개발이죠. 3080 이제 복합 재개발 형식으로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 사업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되고 있나, 이런 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수용 방식 개발 사업이고, 예전에 이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용 방식 개발에다가 이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게끔 정부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뭐 사는 거야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파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그냥 선택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가치 상승을 조금 더 예상을 해보면은 효창공원 압력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역세권 아파트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옆쪽에 또 이제 금양초등학교라고 해서 이제 초등학교도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또 국전무 단지가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 지역도 재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치 상승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을 조금 이제 X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 지역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쪽 지역은 원효로 3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세방 리버빌 하이빌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죠. 32평에 11억 9천만 원. 이제 세대수는 굉장히 작네요. 176세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매매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쪽 지역의 경우는 이제 1구역, 2구역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예전에는 따로 이제 신속통합으로 따로 추진이 됐다가 요즘에는 이제 같이 추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가를 한번 보게 되면 1구역 같은 경우는 7억 플러스 마이너스, 전세 2억 3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같은 경우도 원효로 사가랑 마찬가지로 여기 조금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이제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실투자 금액이 4억 중후반대에 이제 투자가 가능하네요. 2구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매가가 6억 5천에서 8천에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는 동일하고 실투자 금액이 이쪽은 4억 초반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구역에 투자를 할래, 2구역에 투자를 할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투자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1구역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재개발이 이제 정말 확실하게 공동으로 이제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상관은 없겠지만, 이 만약에 또 분리돼서 따로 추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죠. 근데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냐?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성심 여자 고등학교에 성당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이제 조금 오래된 건축물이고, 이쪽에 최초로 성당 교육기관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재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경우는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최대 층수가 10층 이상 올리기는 힘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리스크를 줄이려면은 1구역, 2구역 중에 1구역을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실수자 금액이 한 2, 3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가더라도 1구역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의 경우는 바로 아래쪽에 또 국전보다는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죠. 한강변 조망은 조금 힘듭니다. 한강변 조망은 힘들더라도 국전보단지에 바로 다이렉트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가치 상승,
상승 충분히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근데 하나의 단점은 여기 멀리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선택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오른쪽보다는 이쪽 이제 원유로 3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또 보게 되면은 도엄,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바로 옆에 붙어 있네요. 그 아래쪽에 태방 리버빌 이제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아파트네요. 지금 32평에 11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소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위쪽에 지금 이제 용문동인데요. 용문동과 지금 신창동이 같이 붙어서 지금 현재 모가타운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매가가 6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전세가 이제 2억 2천 플러스 마이너스, 실투자 금액이 4억 3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모가타운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가가 더 높고 전세가는 낮고 그 다음에 실투자 금액은 높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저는 의문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효창공원 압력에서 이쪽 용문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 신창동 같은 경우는 원효 3거 바로 위쪽에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지역의 경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뚜렷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국전무단지 멀고 한강 도망 안 되고 주변에 뚜렷한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모아타운이 지금 개발이 되니까 매가가 이제 상승이 되고, 매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치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개발 호재 주변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드렸던 지역보다는 매가 상승이 정말 크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지역 보시면은 재개발 신속통합 청파 2구역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청파 2구역의 매가는 이제 8억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는 2억 7천에서 8천, 실투자 금액은 5억 초중반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상당히 조금 많이 들어가죠. 이쪽 지역의 경우는 지금 서계동이랑 마찬가지로 실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권리 선정 기준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신속통합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지역의 경우도 갭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갭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로 접근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재개발이 하나 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11억 플러스 마이너스, 전세 2억 5천, 실투 8억 5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 있죠. 조합 설립 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지금 제가 조금 그림으로 표시를 해드리면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죠. 지금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왜 투자가 가능하냐? 지금 이쪽 지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 안쪽의 권리 산정 기준일보다 이제 지금 늦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2년도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준신축급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확정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신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유망한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일대가 지금 현재 싹 다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계특별계획구역 청파동 이렇게 이쪽 라인들이 싹 다 재개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개발의 수혜를 보면서 주거 단지로 변하고 아파트 가격 자체가 34평에 14억 2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더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대수 자체가 384세대밖에 안 되고 이제 3년차 이제 신축 아파트인데, 이쪽 지역 일대가 고층 아파트로 변해서 대단지일 때는 당연히 이거보다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쪽에 청파 2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둘 중에 한 지역을 이제 꼽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쪽 지역 신속 통합으로 확정이 됐고, 이쪽 지역의 경우는 모아타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확정 지역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쪽 지역이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조만간 모아타운으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보다 매가가 더 상승이 될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의 가치, 소액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저는 이쪽 지역을 조금 더 고르는 것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액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서 매가 상승이 한 번에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빨리 개발이 추진이 돼서 정말 시세 차익을 빨리 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 바로 이쪽 지역 용문동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지역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딱
봐도 이제 다들 아시는 지역이죠. 바로 한남 뉴타운입니다. 한남 뉴타운,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앞으로의 가치가 어마무시한 지역입니다. 어마무시한 지역이죠. 바로 한강변에 접하고 있고, 이제 공원하고 이제 밀접하게 이제 붙어 있는 지역이고, 신분당선이라고 해가지고 교통의 호재까지 이제 받는 지역이 바로 한남 뉴타운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활발하게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고, 3구역, 지금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이 거의 중후반까지 넘어간 지역이고, 지금 다른 지역들도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프리미엄만 지금 10억에서 15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까지 합하면은 실투자 금액만 한 20억은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죠. 투자 금액이 정말 여유롭게 진행이 가능하시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한남 뉴타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무 금액이 높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일반 서민분들의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의 가치만큼은 정말 확실히 보장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지역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재개발 원효로 1가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지금 22년도죠. 22년도에 연락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죠. 역세권 시프트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역세권 시프트로 이제 확정이 났으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겠네, 이렇게 이제 원효로 1가 이쪽 역세권 시프트로 오해를 하시는데,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갭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매매가가 지금 8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가 이제 2억 한 7천에서 지금 8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투자 금액이 얼마죠? 그러면은 바로 5억 초반이죠. 5억 초반에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옆에 이제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롯데캐슬 이제 센터폴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 지역의 경우 34평이죠. 34평에 16억 9천에 이제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세대수가 아닙니다. 약 이제 400세대가 넘고 500세대는 조금 안 되는 그런 이제 세대수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게 큰 세대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지역 일대가 완전히 대단주의 신축 아파트로 변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롯데캐슬 센터폴의 아파트보다 더 가격 자체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치 상승분을 봤을 때는 정말 이제 확실한 지역이지 않을까. 근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바로 역세권 시프트죠. 역세권 시프트는 기부 체납이 몇 프로죠? 30% 정도 됩니다. 그만큼 기부 체납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만큼 올라간 용적률의 반은 정부, 그리고 반은 일반 분양으로 또 나눠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사업성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개발 형식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이제 남영역이랑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효창공원 압력이랑도 또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딱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가 상승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정말 뚜렷한 개발 호재는 없습니다. 용산공원하고도 멀고, 서울역하고도 조금 멀고, 그 다음에 국정부 단지도 하고 멀고, 그렇기 때문에 딱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뚜렷한 개발 호재는 조금 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아파트의 매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대단지 30층 이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가 상승 정말 한 20억 이상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개의 지역을 이제 골라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제가 볼 때는 정말 일반 분들 소액으로 접근해서 충분한 이제 가치 상승분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은 당연히 원효로 1가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지를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정말로 내가 돈이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정말 고민이 됩니다. 한남 뉴타운을 골라야 될지 아니면은 이쪽 원효로 1가를 골라야 될지.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액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개발 호재에 있고, 그 다음에 지가 상승분 충분히 있는 지역,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액으로 접근하는 지역은 이쪽 지역이죠. 그래서 고액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남 뉴타운은 싫어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보다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단점 때문에 제가 패스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쪽 원효로 1가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강 지역적으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듣고도 투자 판단을 하실 때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조금 더 유망할까,
이것을 토대로 제가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쪽을 보시게 되면 후암동 지역이고 이쪽 지역의 경우는 이태원동이네요. 두 지역 중에 어떤 지역이 더 유망할까? 솔직히 용산공원이죠. 용산공원의 동층 라인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개발 추진이 됐을 때 45m로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한 지역도 두 개의 지역이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역이 더 유망할까? 이것을 이제 따져야 되겠죠. 아파트로 변했을 때 조금 더 매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을 봤을 때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 3억 초반에 들어가고 지금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2억 후반대에 들어갑니다.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서울역,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에는 용산공원, 이제 머리 끝에 이제 닿아 있죠. 근데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용산공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뉴욕 센트럴파크 주변에 매가가 이제 얼마 형성이 되어 있냐? 비싼 거는 막 1000억대, 뭐 보통의 200~300억대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평당가가 4억에서 5억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뉴욕 센트럴파크 주변의 아파트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판 뉴욕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심축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태원동이 앞으로의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 편에 고급 빌라 주택 단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한남 뉴타운, 한남 더힐이라든가 나이론 한남이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이제 명품 주거 단지로 개발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 상승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태원동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후암동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후암동도 분명히 좋은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의 이제 가치 상승분과 조금 더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이태원동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태원동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용문동 지역이고 이쪽 지역은 이제 원유로 3가 지역이죠. 제가 볼 때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개발 호재가 뚜렷한 원유로 3가가 확실히 더 좋은 지역이죠. 원유로 3가 이쪽에 신창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 위쪽으로 이제 용문동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아래의 지역에 바로 원유로 3가 지역이죠. 국정부 단지 수혜를 바로 다이렉트로 받는 게 원유로 3가 지역이죠. 저는 바로 원유로 3가 지역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지역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원유로 4가,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의 경우는 원유로 1가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도 지금 원유로 4가가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국정부 단지 수혜 또 한강변의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유로 1가보다는 앞으로의 가치 상승분 또 소액으로 또 접근할 수가 있는 이쪽 지역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파트 가격 자체도 지금 이쪽의 경우는 21억이죠. 근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16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로 4가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로 3가와 그 다음에 이태원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가치 상승분, 그 다음에 용산공원하고 가까운 쪽, 이쪽 이태원동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쪽 원유로 3가 지역의 경우는 고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국정부 단지의 수혜를 이제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둘 다 개발 예정지죠. 확정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소액으로 들어가는 이태원동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원동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네요. 결승전. 이제 1위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될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원유로 4가 부전승으로 올라온 원유로 4가 지역과 마지막으로 이제 이태원동이 이제 결승에 올라왔는데 개발 호재가 굉장히 뚜렷하죠. 이쪽 지역의 경우는 국정부 단지, 그 다음에 한강변에 접해 있고 이쪽 이제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센트럴파크로 만들어지는 용산공원하고 굉장히 붙어 있고 최고급 아파트, 명품 아파트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이태원동 이제 재개발 예정지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제 성향의 차이일 것 같아요. 나는 한강이 좋아, 아니면은 국정부 단지 개발이 좋아, 아니면은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나는 조금 더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선호도 면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는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처음에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죠.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가치 상승분이 이루어지고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쪽 이제 원유로 3 같은 경우는 실제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역에서 또 멀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솔직히 이제 재개발의 시간과
시장과의 싸움이라 그러죠. 임차인이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멀어서 전세가가 이제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임차 수요를 맞추기에는 조금 더 이제 힘들지 않을까. 이쪽의 경우는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 중에 또 한 곳이죠.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개발 호재에 영향 받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유로 사과보다는 조금 더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가치 상승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이태원동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태원동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용산 재개발 지역 월드컵 어떤 지역이 1위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용산이 좋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정말 확실한 개발 호재를 품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신축 아파트로 변했을 때는 정말 고액의 아파트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입지를 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저희 특강 시간에 자녀분들이랑 같이 오셔서 정보를 공유를 받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용산은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 내 자녀한테 미리 선물처럼 안겨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저희 특강 시간에 참여를 하셔서 용산의 핵심 입지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